자, 오늘 6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과 이란 관련해서 종전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주말에 합의 서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미국 증시도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합의 문서 조율만 남았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살아났고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런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돌려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241선 부근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후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121선은 넘어 61선 부근까지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거죠. 물론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하죠. 하지만 추세 하단 안으로만 다시 진입을 해준다면 저는 상단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이 수급이 들어올 섹터가 어디인지를 봐주셔야 되죠. 시장의 자금은 결국 순환이 되는데 한 섹터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수급은 다음 섹터로 이동하게 되죠. 저는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원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전 섹터는 그동안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호재가 없어서도 아니고 재료가 없어서도 아니죠. 조정 구간에서도 원전 관련 호재는 계속 나왔습니다. 다만 그 시장이 그것을 주가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오늘만 봐도 미국에서 소형 원전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활용해 원전 발전 설비 투자에 나서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최근 원전 협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GE 버너와 일본 히타치 제작소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사업에 일본이 최대 400달러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또 미국은 스타트업 뉴스케일 파워의 SMR에도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첫 사업을 뚫을 예정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미 정부가 SMR 인허가 절차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올 여름 이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전력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전 발전을 다시 확대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죠. 트럼프 역시 원전 발전 능력을 2050년까지 현재 4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도 SMR과 대형 원전을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원전은 AI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센터 증설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전력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다시 원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음 주 일정이 중요하게 됐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이 예정되어 있고 저는 이것을 대미원전 협력의 실질적인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원자력 섹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지연됐던 대미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출범 이후 원자력 협정 개성 실무 협의나 대형 프로젝트 단계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겠죠. 지난해 한미 정상에서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관련 문구가 양국 합의문에 포함됐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향후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웨스팅하우스와 역할 분담이 마무리가 되면 팀코리아의 미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가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섹터 안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펀더멘털을 갖춘 기업이죠. 현재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241선 부근까지 내려온 뒤 짱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구간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중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죠. 대형 원전,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SMR, 그리고 가스터번까지 갖춘 에너지 테크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글로벌 SMR 파운드리 역할도 하고 있죠.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SMR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자와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를 통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에 TSMC가 있다면 SMR 제조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죠. 원전 쪽의 핵심 제조 파트너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여기에 가스 터빈도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확산 과정에서 가스 터빈 수요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관련 수주 이슈도 있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수주가 얼마나 찍히는지 그리고 그 수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핵심이겠죠.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확보 경쟁이 심해질수록 원전과 가스터빈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 수주가 따라오면 실적도 자연스럽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차트를 봐더라도 지금은 중요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방과 월방을 보면 기존에 지켜오던 추세가 한번 이탈이 됐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매물대인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요한 매물대 부근에서 밑꼬리를 달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봉상으로도 수급이 아래에서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버틴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점이죠.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하락 추세를 돌리려는 준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으로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원전 섹터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죠.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의 자금이 집중이 됐고 그동안 코스닥이나 다른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수급이 조금씩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며 오늘도 반도체는 강하지만 네이버, 광통신, 로봇,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특히 원전 중소형주들의 흐름도 좋고요. 우리기술,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섹터의 대장격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는 바닥을 잡고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일봉상으로 보면 241선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리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추세 하단까지 다시 열려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조금 비비다가 추세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이 초입이라는 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과 수급을 같이 보셔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SMR, 가스터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라는 큰 그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흐름을 차분하게 보시며 위에서 물려있던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원전 섹터를 새롭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시점을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작정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일정, 시장 시황, 수급을 함께 보시면서 타점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 영상 후반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시점과 수급, 시황, 이 모든 것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두산 파이팅! 두산 폭등이라고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영상 통해서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유독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존재했죠.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흔들리지만 그 이후에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면 특정 섹터, 특정 테마,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순히 지수가 회복하느냐 못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섹터에서 돈이 먼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로봇 섹터예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이 바로 CES예요. 로봇 산업은 단순히 국내 기업끼리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죠.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기거나 MOU 체결 같은 소식이 나올 경우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만으로 수급이 빠르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로봇주 전반에 한 차례 강한 수급이 몰렸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수급이 완전히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막연한 기대감에 움직이던 수급이 이제는 실체가 있는 기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로봇 섹터 안에서도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이른바 바로 로봇 품절주 성격을 가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일정 기간 매집 흐름이 있었고 최근 바닥권에서 약 30%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유통 비율도 40%대 수준이 알려져 있어서 시장이 관심이 붙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오히려 못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잠겨 있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수급이 붙었을 때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강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조건 오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종목의 유통 구조와 섹터의 모멘텀을 함께 봤을 때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으면 움직임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하시길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로봇 품절주예요. 이 종목은 로봇 섹터 안에서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편이고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이 쌓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로봇 섹터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특히 최근 글로벌 로봇 산업 흐름을 보면 미국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는 단순한 산업 육전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전략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죠.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고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중국의 로봇 산업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만큼 중국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 대수는 약 180만 대 수준으로 미국보다 훨씬 높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로봇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 로봇 공급망, 스마트 팩토리, 감속기, 자동화 장비, 그리고 향후 CES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현업 기대감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이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로봇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형주들은 단기 모멘텀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모두가 아는 종목은 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주님들께 로봇 섹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수급이 붙으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품절주들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유통 비율이 40%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붙을 경우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가 언급했던 공급망 강화, 미국 로봇 산업 투자, 글로벌 협업 기대감, 그리고 내년 1월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이 된다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 주주님들이 최소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 로봇 섹터 안에서는 원익홀딩스, 클로봇, 휘린로봇, CPG 등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죠. 특히 원익홀딩스는 로봇 대장주 성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큰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통 비율이 5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로봇 관련 기대감이 붙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SPG도 로봇 감속기 관련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으로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죠. 사실 로봇 섹터에서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로봇 산업 전체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CPG나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중국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기대감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도 단순히 로봇 준위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첫 번째, 로봇 섹터 안에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매집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 네 번째,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 미국 로봇 정책 CS 스마트 팩토리 공급망 재편 기대감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다섯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았을 때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2026년 시장에서 로봇 섹터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후보군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로봇주들이 먼저 출발했을 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수급을 쌓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바닥권 대비 약 30%가량 반등이 나왔지만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하면 아직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들어왔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타점이 중요하죠. 로봇 섹터는 기대감이 붙으면 빠르게 올라가지만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식으면 조정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접근, 손절 기준, 목표 구간을 정해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번 대장 섹터 중 하나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죠. AI가 성장을 하면 결국 현실 산업과 연결되는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점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결국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손과 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섹터는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산업 변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맞물리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강하게 모멘텀을 줄 경우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장에 덜 주목을 받았지만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그런 관점에서 준비한 로봇 품절주고요. 유통 비율이 매우 낮고 매집 흐름에 있지만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된 종목이죠. 이 종목을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종목명과 함께 확인해야 될 구간 그리고 대응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고요. 실제 매수와 매도는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하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들을 시나리오를 짜 나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빠르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거나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바로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꼭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 종목들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언제나 강조를 해드리는 LG전자도 그랬고 우리가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항상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시장의 변수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변수는 언제나 존재해요. 그렇다고 이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의 계좌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종목만 잘 선택해 놓으면 빠졌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던가 기다리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페니셀을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종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종목을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준비한 히든 종목은 이 주가의 바닥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시작한 종목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집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이거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위 상단의 문자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차트 분석도 중요하죠. 수급 분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에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 분석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재료를 선정할 때도 나만 좋아하는 재료로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을 해야지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어요. 이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흑자 전환이에요. 흑자 전환. 이 흑자 전환이 무엇이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그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조정을 받아왔어요. 이 조정을 받아왔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죠? 이 보시면 지난 분기인데, 지난 분기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죠.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주가의 바닥에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 머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했는데, 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지금도 보시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 있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거래량을 수반한 수급 주체,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밑에 기간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이 기간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특징은 이 기관들입니다. 지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여기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죠? 자, 보면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을 꼭 받아가 주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이냐? 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의 매수를 하고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될지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항상 댓글로도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